해볼게요. 보충 프린트 숙제 나갔던 거부터 먼저 할게요. 4번입니다. 이거 맞니?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예. 집합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 자, 전체 집합은, 집합을 내용을 잘 모르면 못할 수 있는데. 해보자. 전체 집합은 1부터 20까지에 해당하는 소수들만 있대요. 굳이 전체 집합 원소나이법을 나타내면 2부터 나타낼 수 있겠죠?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의 부분집합이 A와 B래요. 부분집합이 A와 B가 있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대. 그걸 만족하는 F 함수를 구하라. 첫 번째 조건. A하고 B는요. 합치면 전체가 되고 교집합은 있다 없다? 13, 15, 17, 19 이렇게 소수가 8개가 있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는 8개라는 얘기인데 얘들아 이 가족권은 나중에 계속 나오는데 전체를 2등분하라는 얘기야. 2개로 쪼개라는 얘기야. 그럼 하나는 A, 하나는 B. 교집합도 없고 합치면 전체가 되는 관계를 파티션, 분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개수가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원래 상관없어요. 개수가 같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만큼이 U면 이걸 2개로 쪼개. 이렇게. 여기는 A, 여기는 B. 상관이 없어요. 크기는. 근데 이 문제는 A에서 B로 집합을 만들 거야. A는 정의역, B는 공역. 그런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는 같아야겠죠. 그래서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런 거야. 왼쪽은 2, 3, 4, 5고요. 2, 3, 5, 7이고요. 오른쪽은 나머지 거. 11, 13, 17, 19.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다른 걸 하나씩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그럼 1대1 대응에서 가 조건도 만족하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가의 조건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됐니? 4개, 4개씩 되는 건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됐죠? 그럼 일단 집합 A 원소 4개짜리를 골라내야 되겠죠. 이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그렇지. 8개 원소 중에서 4개 원소를 골라내는 8C4가 집합 A의 원소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얘라면 왼쪽에 있는 4가지의 원소랑 오른쪽에 있는 4가지의 원소를 1대1로 연결시키자는 얘기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게끔 1대1 함수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얘 먼저 보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4가지. 얘는 몇 가지? 다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야? 4팩. 24죠? 얘랑 곱한 것이 정답이 됩니다. 끝. 문제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4번이었고. 4번 문제 질문 맞죠? 네. 그럼 6번도 있어요, 질문이. x는 3 이상, y는 2 이상.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대요. 이거 1대1 대응 계속했던 내용이에요. 그림을 그릴 거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만 해야 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럼 남는 녀석이 공역이 남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아? 그럼 일단 정역과 공역을 먼저 보시면 여기가 x는 3이야. 그러면은 정역이 3 이상이니까 왼쪽은 그림이 없고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자는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공역이 얼마죠? 얼마? y는 2예요. 근데 공역이 y는 2 이상이니까 아래가 아니라 위쪽에다가만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죠. 그럼 사실 이 식이 뭔지는 몰라도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정역과 공역의 시작점인 몇 콤마면 3,1을 반드시 지나야 하고요. 그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올라가야 돼요. 직선이든 곡선이든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역은 3 이상이면서 모든 애들에 대해서 공역도 2 이상인 건데 치역 또한 2 이상이 되는 거라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요. 이걸 만족하면 돼요. 됐죠? 그럼 일단 얘가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3,1을 지나가야 된다. x에 3을 대입하시면 9, 6, a 이게 얼마다? 2가 되어야 된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바로 나오네요. 증가하는 것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었던 문제네요. 근데 증가할 거예요. 왜냐면 요 fx는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얼마예요? 그렇지, 좋았어. 대칭축이 1이야. 이게 대칭축이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나가는 2차 함수였겠죠.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계속 증가만 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푸는 문제. 승호, 네가 지금 한 거니? 다음 16번. fx와 gx 식이 두 개가 있고요. 정역이 마이부터 3이에요. 정역은 마이부터 3.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b, 최대값이 13일 때 a, b를 구하세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수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 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합성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입니다.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함수식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치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문제는 합성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직접 구해도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f론 gx, 이 함수식을 새롭게 구하자고. y는 f론 gx. 이 식을 구해보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x에 누구를 넣어? gx를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fx를 완전 제곱수로 먼저 만들면 대입하기 좀 쉽거든요, 저기는. 플러스 4니까 a 마이너스 4. 자, 얘들아, 이게 fx식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 x에 누굴 집어넣어? gx 얼마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너무 예쁘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끝이야. 너무 쉽죠? 합성함수가 쉽게 그려진다고. 1차와 2차이기 때문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잘 보세요. 이 좌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꼭지점 얼마예요? 얘가 없으면 꼭지점이 누구야? 0,0이죠? 맞잖아. 이게 생겼어. 이만큼 y절편값에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x에 0 넣으면 a 마사가 꼭지점의 y절표예요. 괜찮아?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부터 3이래요. 여기는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야. x가 마이너스 2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몇 칸? 2칸인 거고 3까지잖아. 오른쪽 몇 칸? 얘가 더 멀리 있죠. 그럼 구간을 나누게 되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는 이 전체가 아니라 x의 범위가 마이부터 3일 때까지만 되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승호야,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 그래프에서. 왜 3을 넣어야 되죠? 넣는 이유는? 그쵸, 왜 그런 거냐면 최대라는 게 뭐야? 이 그래프의 y값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라. 최소값은 가장 아래에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얘는 2칸 떨어져 있고 얘는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더 높이 있단 말이야. 이 점의 y좌표값이 최대고요. 제일 아래 있는 점. 이 점의 y좌표값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빼기 4가 최소야. 최소값은 a 빼기 4야. 이게 얼마래? b래요. 그리고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라고 했어? 3일 때라고요. 그러니 이 식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얼마야? 최대는 9 플러스 a 마이너스 4. 이게 최대야. 근데 이게 얼마래? 13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a는요 8이고요. a가 8이니까 a는 얼마야? 뭐야?
A가 8. A가 8이니까 B는 얼마야? B는 4가 나오네요. 이렇게 A, B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이거는 근데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 딴 생각 듣지? 괜찮겠어요? 일단은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합성함수를 직접 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직접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앞으로 않을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그럼 뭘 이용하느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써볼게. 여기다 쓸게. y는 f론 gx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합성함수로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끊어서 할 거야. 끊어서. 근데 이걸 매번 알려주는데 매번 어려워하더라고. 집중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gx라는 값을 네모로 바꿀게요. 그럼 이 식은 f 네모가 되는 거거든. fx 안에 들어가는 값을 간단하게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속함수를 네모라고 일단은 치환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치환을 하면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치환을 하게 되면 치환을 한 이 네모 값의 범위를 설정해줘야 돼요.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치환을 하면 치환한 값의 범위를 반드시 설정해줘야 돼요. 그럼 이 네모가 누구였어 사실은? gx잖아. gx의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gx가 어떤 그래프죠? 내려가는 감수 그래프인 거잖아. 그럼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가는 거니까 최대와 최소 없어요. 무한대, 음의 무한대 다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x값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래? 무슨 말이냐면 시작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끝나는 값은 x가 얼마일 때야? 3일 때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의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바로 얘가 되는 거고 이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최대와 최소 구할 수 있어 없어? 최대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어디다가? gx, x에 대입하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봐요. 얼마 돼요? 4가 되네. 3 넣으면요. 마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x가 마이부터 3 사이라고 정해진다면 이때의 gx 값의 범위는 얼마일까요? 얼마야? gx 범위 얼마야? 얼마? 얼마야? 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니? 승아 이해 가니?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물어보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물어보냐면 gx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gx의 범위를 물어본다는 뜻이 뭐냐면 이 범위 안에서 이 그래프가 취할 수 있는 이거는 x값을 말하는 거야 y값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gx의 범위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y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다시 함수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건 y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흰색 그래프에서 y값의 범위는 가장 높은 게 얼마고 가장 낮은 건 그럼 이 y값의 범위는 얼마인 거야? 마일부터 4인 거라고요. 이걸 먼저 하고 가는 거라고. 이해가?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합성함수의 최대 범위를, 이 합성함수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건데, 지금 우리가 알아낸 건 네모값의 범위만 알아낸 상태인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또 보야 돼. 지금 최대 최소만 구한 거거든? 이 gx의 제한 범위에서의 최대와 최소를 이미 구한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어떻게 해?
y는 f 네모. 치원을 네모라 했으니까 네모라 쓸게요.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건데 네모 값이 제한 범위야? 아니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제한 범위죠. 네모 값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라고요? 그렇지. 마일부터 4라고 좀 전에 구했잖아. 이거에 맞춰서 해야 돼.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거의 최소에서 구할 때 x의 범위를 네모의 범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괜찮아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f 네모가 얼마야? x에다가 네모 넣으면 되잖아. 네모 제곱 마이너스 4네모 플러스 a란 얘기잖아.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 건데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 대칭축은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라고요. 네모가 2일 때가 대칭축이라고. 근데 그림의 범위는 마일부터 4인데 4는 2에서 몇 칸? 오른쪽 몇 칸? 9칸이요. 9칸인 거고 마일은 3칸이요. 그렇지. 원리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긴 거죠.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은 꼭지점이고요. 제일 높인 점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요. 왼쪽이죠.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그래서 네모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최소가 나오는 거고 마일을 대입하면 최대가 나오는 거라고요. 몇 프로 이해? 몇 프로? 오케이. 몇 프로? 58,000. 우와. 이런 자신감? 지문비도. 이런 자신감? 할만하니? 그럼 문제를 바꿀게요. 식은 그대로 두고 뭘 바꿀 거냐면 대신 얘들아 지금 1번 방법으로는 풀지 마세요. 1번 방법으로는 풀지 말고 지금 이 방법으로 풀어주는데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데 누구의 최대 최소면 G론 fx 이거의 최대와 최소를 한번 구해 봅시다. 이거 구하고 갑시다. 시작. 조건 다 똑같아요. x가 마이부터 3까지인 거고 안 이쁘잖아? 안 이쁘지 않다. 요 범위인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솔직히 x가 마이부터 3인데 이때의 이 녀석의 최대는 13이라고 하면 이게 13이고요. 최소는 몰라. b야. 그럼 a하고 b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뀐 거야? 여기 합성이 fg만 바뀐 거예요. A 거기 있어요. a는 여기 있잖아. fx 안에. 어디요? 아, 죄송합니다. 상성이 있어요. 해보세요. 똑같은 건데. 해볼게요. 일단 이거의 최대 최소 합성함수가 복잡해. 어떻게 한다고? fx를 네모라고 치환하자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고? 네모의 범위를 구하자고요. 네모의 범위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네모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 건데 fx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야. 얘가 바로 fx란 말이야. 대칭축이 얼마고요? 2고요. 근데 제한 범위가 x가 마이부터 3이에요. 3은 오른쪽으로 한 칸인 것 뿐인 거고 마이는 왼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범위에서의 최소는 꼭지점이고 최대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라고요. 그래서 최대를 먼저 구하고 싶어. 그럼 x에 얼마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f 마이를 구해보면 이게 네모인 거죠. 이게 얼마 돼? 4 플러스 8 플러스 a. 그래서 얼마야? 12 플러스 a가 되겠고요. 아 이렇게 문자가 되는구나. 아 이렇게 안 되는데. 알겠어. 어떻게 해볼게.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가 돼요? f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a 돼서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한 거냐면 fx의 최대와 최소를 구한 거라고요. 네모의 최대와 최소가 얼마인 거냐면 최대는 12 플러스 a인 거고 최소는
a-4라고 구한 거라고요. 하나씩 한 거야. 하나씩 그냥 네모의 최대 최소를 구했다고요. 이걸 구해야지만 이 합성함수 안에 들어간 네모의 범위가 구해진 거라고요.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이제 뭐 할 거야? g네모. g네모라는 함수의 진짜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gx가 어떤 모양이에요? 내려가는 모양이잖아.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모 값의 범위가 제일 큰 게 12 플러스 a. 제일 작았을 때가 가장 왼쪽의 점인 거죠. 얼마라고? A-4. a-4를 gx에 대입하면 최대가 되는 거고 a 플러스 11을 gx에 대입하면 최소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주고 있어? 최대가 13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 이 값을 gx에 집어넣고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있잖아. 이 값을 여기 x에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a-4에 플러스 1을 계산하신 게 13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13.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겠어? 7.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다음 이제 a가 구했어요. 뭐 구할 거야? B. b 구할 건데 어떻게 되는 거야? A. 12 플러스 a를 대입하면 최소가 된다고요. 그럼 gx에 얘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a 플러스 2가 바로 최소값인 b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a가 얼마였어? 맞지. 마 7이었어. 그럼 b 나오겠죠. 이해 되겠어요? 이걸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 쉬운 문제예요. 왜? 구함수가 하나는 2차, 하나는 1차.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야. 근데 이제 2차, 2차가 나오곤 해버리면 복잡해지는 거거든. 그럼 힘들어져. 2차, 2차가 나올 거야, 곧. 알겠어? 네. 힘들어. 앉았다 일어났다 20번만 해, 먼저. 스쿼트 해. 20번만 해. 아, 손 떼고 해야지. 아, 이상하고 이게. 이거 20번 하라고. 운동한다고 하라고. 그래서 잠 깬다고. 뭐야, 넌 또 왜? 같이 운동하려고? 이거 무슨 헬스장인 줄 알아. 같이 시작. 그렇지. 그렇지. 불편해? 괜찮아? 냄새나? 사실 좋죠. 자세한 봐주세요. 오, 괜찮아, 괜찮아. 그래. 선생님 뭐하니? 너 빨리 해. 너는 뭐하는 짓이게? 스쿼트하고 좀 해봐. 아유, 진짜. 22. 자, 보세요. 문제가 좀 조건이 특이해요. 얘들아, 합성함수가 있어. F론 G가 있고 G론 F가 있는데 물어볼게요. F론 G랑 G론 F가 원래 같아요? 같냐고요, 얘네 둘이. 원래 같지 않아요. 안 같은 게 일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얘는 같대요. 그런데 fx랑 gx 함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fx의 연결 상태만 나와 있는 상태야. 그리고 g1 값만 하나 나와 있는 상태야. 그런데 얘가 같대요. 물어볼게요. fx 함수식이랑 gx 함수식을 구해야 하나? 못 구해요. 그럼 못 구한다고. 뭐 하는 거야? 1대1로 대응시켜서 이런 거야. 얘가 같다는 얘기는 F론 G가 있고 G론 F가 있는데 여기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어떻다? 같다. 2를 넣어도 3, 4, 5를 넣어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5가지 조건씩을 만족하면 되는 거라고. 이거 푸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숫자 대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입하기 제일 쉬운 거는 F는 다 알아. F1은 2고 F2는 3이고 F는 다 알아. G를 모르잖아. 근데 문제에서 착하게 하나 알려주네. 누구? G1이 3. G1은 3이래요. 그럼 여기 X는 누구 집어넣는 얘기야? 3 넣어보자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해보자잉.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G3이 얼마라고요? G1은 아이씨, 잘못했다. 1이네. 이거 해볼게요. G1이 얼마라고요? 3이잖아. 그럼 F3만 남는 거죠.
F1은 얼마예요? F1이 2요. 2예요. 그럼 여긴 G2로 바뀌겠죠? F3이랑 G2랑 같다는 얘기죠? 네. 근데 F3 아니야? 아니야? 맞죠? F3이 얼마야? 4요, 4요, 4잖아, 저 그리면서.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4요. 그럼 G가 4라는 거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누가 할 수 있겠어? 얼마 집어넣어? 여기 X에다가. 2요, 2요.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이번엔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조건식 어떻게 돼? F4는 그렇지. FG2는 GF2랑 같습니다를 이용할 건데 G가 4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는 F4로 바뀌는 거고 F2는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자, F4가 얼마예요? 그림에서 5요, 5요. 5예요. 그럼 따라서 G3은 얼마야? 5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내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집어넣어. X에 3 나오는 걸 집어넣으면 G4, G5 다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네. 하나 더. 누구? 897번 이제 교재로 넘어갑니다. 교재로. 과제오답 897번 교재 봅시다. 교재? 일단은 1일 때는 값이 어때야 돼, 둘이? 붙어야 돼요. 맞아? 맞아? 보통은 연결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니까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조건을 만족하긴 하는데 X가 1보다 작았을 때는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이쪽에 어떻게 돼야 돼? 연결돼서 같이 올라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1에서 만나야 될 거고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1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랑 값이 어떻다고? 갔다. 같아야 될 거예요. 그럼 A가 바로 나와요. 누가 좀 됐어? 응? 쓰셨더라고. 900번. 누구? 자, 역함수에 대하여 얘들아 절대값 기호가 있는 역함수 할 수 있냐고요? 이거 역함수 걸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니? 나도 어려워. 그럼 역함수 구하지 말자. 구할 수는 있는데 구하지 말자. 말. 그럼 누구 이용해? 이거 이용하자. F 인버스 하면 1. F 인버스 하면 1이래요. 오케이?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F는 얼마다? 3. 이거 이용하자는 얘기야. 그럼 K가 나오지 않겠어요? 1. K. 1 곱하기 절대값이 1일 거고 더하기 K가 4. 따라서 K는 2요, 2. K가 나오죠 일단. 됐니? 네. 다시 얘들아 이걸 구할 건데 역함수, 합성함수를 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저거는 직접 하면 너무 어렵고 저거 인버스를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야? F 인버스, F 인버스 3. 3을 거라는 얘기죠. 예. F 인버스 3이 얼마래? 예. 얘는 F 인버스 1을 구하라는 얘기죠. 예. 어떻게 구해? 역함수 구할 거야? 아니요. 이걸 뭐라고 넣어? T는 했으니까 이걸 T라고 하자고. 네. T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건데 이 조건식은 FT는 1이 되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얘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1이요. 그럼 써볼게. 이거 써볼게. T 곱하기 절대값 T 더하기 K 대 K가 2고요. 얘가 얼마? 1. 1대래. 마이. 다시 T 곱하기 절대값 T는 마이. 마이너스 1 돼야 된다고요. 예. T는 마일. T가 얼마 돼야 될까요? 마일. T는 마이. 아니, T. 이렇게 그럼 되게 좋아요. 절대값 5%. 그래서 얼마를 넣으면 얘가 됐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해봐.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900번이었고 904번 절대값이 2개짜리인 fx가 y는 5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네. 그럼 그래프를 그려 놔둬야 되는데 그럼요. 그럼 저는 5초. 승아야, 왜 웃어?
자, 그럼 저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래는 어떻게 줘야 돼? 식을 세워야 된다고요. 어떻게?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구간을 나눠서 식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자,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합시다. 자, 보세요. 그래프 모양이 x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그래프 그리면 얘는 V자 모양. 여기가 꺾인 점인데 여기가 언제냐면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x가 네모일 때. 다시 말하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가 꺾인 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1 숫자로 할게요. 숫자로. 절대값이 두 개야. 그럼 꺾인 점이 몇 개야? 두 개야. 꺾인 게 두 개야 돼. 그럼 얘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띠띠. 네. 생반. 여기 x가 얼마야? 1. 여기 x가 얼마야? 하나만 더해. 이건 지금 눈으로 배우고 외우세요. x-1, x-4, x-8 간격을 달리기만 해볼게. 꺾인 점이 몇 개야? 세 개죠. 1, 4, 8에 꺾이는 거죠. 그럼 이 꺾인 점이 세 개가 될 그래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괜찮아? 꺾인 점이 세 개가 됩니다. 네. 네 개가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알겠니? 네. 이거의 기본 그래프 모양을 알고 있으세요.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얘가 이게 두 개 있을 때는 여기의 개수랑 여기의 개수가 똑같으면요. 여기 요 점과 요 점의 높이가 같아요. 평평하게 가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의 개수가 다르면 한쪽으로 치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니? 이게 다야. 꺾인 점의 개수만큼 꺾인 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저건 꺾인 점이 두 개짜리죠. 그럼 저 그래프를 그리면 평평하죠? 확인하고 싶어요? 이 꺾인 점을 구하면 돼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고 3 돼요. 여기는 마이 콤마 3이에요. 다음 얼마 넣으면? 1을 넣으면 없어지고 1 콤마 3이요. 높이 어때요? 정말 똑같아요. 이제 그래프 뭐 할 거야? y는 5의 그래프를 그리래. 얘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흰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로 만들어진 넓이가 얼마냐 라고 말하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럼 이 높이는 얼마야? 이 높이는? 2요. 2. 이 밑변의 길이는? 3이요. 3이야. 이제 우리 누구만 구하면 되더라? 그 저거. 6일이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쵸? 별리. 근데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요 점을 구하고 싶은데 원래는 절대값을 풀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봐. x가 1보다 더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죠. 네. 2라든지 3이라든지 얼마만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냥 두고 있다가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절대값 x만 3에다가 x에 얼마를 대입해야 5가 되겠는지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바로 나오면 자연스러워. x 얼마? 바로. 1 넣어봐요. 2. 그럼 4대 5대 되는 거 맞잖아. 그럼 뭐야? 이 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2야. 이거 x좌표가 2예요. 그럼 봐봐. 끊어볼게 얘들아.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오른쪽으로? 1. 1. 얘가 같다라는 걸 아직 우리 모르나? 같은데. 네, 1. 애매하면 요 점의 x값도 구해. 마이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어서 5를 만들어. 마이보다 작은 거 얼마 집어넣을까? 마감 넣어봐요. 얘 1 되고 얘는 4 되고 5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이 점의 x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3이라는 얘기죠?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2부터 마3까지 얼마? 5. 밑변 높이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걸 식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좀 불편함이 있어서 바로 구할 수 있게 숫자 넣었어. 왜 예쁘게 나올 거니까. 8 뭐야? 8도 내려오네. 승호지?
873번 보세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정의역은 x의 절대값이 1 이하인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마일, 0, 1인 겁니다. 절대값 취한 것이 1 이하가 되려면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정의역은 3개고 y는 12보다 작은 소수, 오늘 소수 많이 나오네. 소수 누구 있죠? 2, 3, 5, 7, 11. 이렇게 5개가 있는 겁니다. 끝. 뭐야 되겠어? 함수의 개수는 그림 그려야 되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건 1대1 함수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같은 거 선택할 수 있어 없어? 다른 거 선택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x가 x의 원소이면 얘는 홀수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집합 x가 얘네들인데 이것 중에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 이거의 함수 값은 홀수래요. 홀수 누구야? 3, 5, 7, 10. 얘네들이 이를 선택하면 돼야 안 돼? 네.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다른 걸 선택하면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 중에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네. 하나씩 갑시다. 마이너스 보내세요.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4개야. 4개. 얘는 3개요. 2개는 동시니까 곱해서 답을 넣습니다. 승우야 이거 하나만 해줄게요. 814번에서 나 조건이 뭘 말하는 걸까요? 나 조건이 x1이 x2보다 작으면 함수 값은 더 크다. 이게 뭔 조건이죠? 들어가는 x 값이 작아야지만 함수 값은 커진대.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가 아니라 얘 이거였으면 x가 클수록 함수 값도 크다. 이게 무슨 조건이야? 어? 상등함수 뜻이 뭐예요? 뭔 소리 무슨 뜻일까? x에 1을 넣으면 y도 1 나오고 2를 넣으면 2 나오고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상등함수. 뭔 말이야? x 값이 크면 함수 값도 크다고요. 1을 대입했을 때보다 2를 대입하면 더 큰 게 나와야 된다고. 뭔 뜻이냐고? 증가함수 처음 들어? 증가함수가 뭘 말하는 거야? 어? 따로 해야 되는 거? 너무 더워요. 증가함수가 먼저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 증가함수가 뭐야, 승준아? 증가하는 함수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프를 그리면 선으로 그렸을 때 아, 1차. 아니 1차가 아니라 하는 즉시. 1 넣었을 때 값이 0이라면 네. 1보다 큰 다른 값을 넣으면 더 위에 있었던 값이 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증가함수라고. 네. 응이 아니라 네가 대답을 했다고 새끼야. 증가함수가 뭐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한 게 뭐냐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누구냐고. x가 얘가 더 크잖아. x2가 얘가 더 크면 Y, 이게 함수 값이잖아. y 값이잖아. fx2. 얘가 fx 비교해서 얘가 더 커야 된다고. x 값이 크면 결과값도 커야 된다고. 이게 증가함수의 뜻이라고 이놈아. 아, 만약에 마일이 이거 연결됐어. 여기 0은 누구랑 연결돼야 돼? 7. 얘 빼고 얘네들과 연결된다. 더 아래 것도 연결. 이게 증가함수 조건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얘는 증가함수 조건인 거고, 이게 반대가 되버리면 이건 감소함수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것부터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물어보자. 이거는 우리가 경우했을 때 배웠던 내용이고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만 들어와야지. 그만. 여자가 있을 거야. 들어와. 주입 집중 안 돼. 봐봐요. 이 함수를 연결시킬 건데
증가함수가 되게 연결시켜요. 증가함수가 되게. 무슨 말이야? x가 만약에 4를 연결했으면 얘네들은 이 아래 것들 중에서 서로 다른 걸 연결시키겠다 얘기인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 어떻게 하는 거죠? 직접 해볼 거야? 안 돼요. 방법은요, 얘들아, 얘네들을 연결시켰을 때 같은 녀석을 선택해도 돼, 안 돼? 다른 거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정역이 4개야. 그럼 이 문제는 치역이 몇 개니? 치역이 4개가 돼야 돼. 맞죠? 치역을 모를 거야, 치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공역 중에서 치역이 될 거 4개를 골라내보자. 그렇지. 6시 4가 되겠죠? 이거의 한 얘가 4, 5, 7, 8 이런 걸 해볼게요. 치역은 정해졌어. 이제 얘네들을 연결시킬 건데 증가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그냥 연결시켜줘야 돼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 치역이 결정되는 순간 연결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개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답이 그냥 이거야. 증가함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뭘로 푸는 거라고? 치역을 골라내는 거라고. 답은 C로 풀면 끝이에요, 그냥. 이해가? 그럼 만약에 얘가 감수함수였어, 이처럼. 감수함수래. 그럼 어떻게 됐어? 치역 4개를 골랐으면 거꾸로만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얘가 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가지수가 하나야. 그래서 증가함수 조건, 감수함수 조건 있을 때는 치역만 골라내면 함수의 개수 그냥 끝나는 거야. 이 내용을 모르면 못 풀어요. 함수의 개수 내용을. 알겠어? 여러분들 함수가 이게 못 푸시고 물어보죠. 됐니? 자, 마지막 892번. 이거는 연산인데요? 답을 만족시킬 때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뭘 말하는 거야? F론 F2 얘는 F론 F4 이거 구하자고요. F2 어떻게 돼? 이 넣어. 그럼 A네? 그럼 이건 FA네요. 자, FA는 얼마예요? A 넣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얘예요. 얘는요. F4 넣어. 4 넣으면 4, 4, 16 빼기 8이니까 8 플러스 A 얘가 그럼 다시 F 8 플러스 A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8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8 플러스 A 플러스 A가 되겠죠? 네. 얘랑 같다 라고 놓으면 A제곱이 없어져서 이거 1차 방정식 돼. 그럼 A가 나옵니다. 끝. 끝나요?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